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은하계의 중심에는 은하핵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천문학자들에 의해 궁수자리 A별이라고 명명된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는 초대질량 블랙홀치고는 상당히 온순하고 지구나 은하계의 다른 천체에는 거의 위협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궁수자리 A별이 우리 문명의 종지부를 찍는다면 이론상 그것은 어떤 대변동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것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성역과 그 위험성.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은 궁수자리 A별이라고 불리며 지구에서 궁수자리 방향 27,000에서 28,000광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은하핵 내에는 농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너무 많아 이 블랙홀을 관측하기란 아주 어려운데요. 하지만 전파 천문학의 기술을 사용하면 이 부동의 동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궁수자리 A별을 철학 용어인 부동의 동자라고 부르기로 한 것은 그것이 이 천체에 아주 딱 어울리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초대질량 블랙홀 자체는 자전밖에 하지 않지만 항성과 성단, 행성, 성간가스와 먼지 등 은하계의 모든 물질은 블랙홀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전에는 수수께끼 같은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이는 은하수 밖에 있는 특수한 헤일로에 모여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그 인력에 의해 쉽게 말해 항성을 몰아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항성은 초대질량 블랙홀의 중력만 있을 때보다 회전 속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아마 우리 은하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암흑물질과 궁수자리 A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것들을 제거한다면 우리 은하는 수백만 년 안에 실이 풀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수자리 A별 주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곳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초대질량 블랙홀 바로 근처에는 항성이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의 극히 강한 중력에 의해 별은 엄청난 인력에 노출되는데요. 그 인력은 별을 엄청난 속도로 회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1년이 채 걸리지 않아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은 크게 변형되어 그 대부분은 아주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력장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궁수자리 A별 주변에는 더욱 특이한 천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과학자들은 유례없는 희귀한 천체를 발견했는데요. 항성과 비슷하지만 어느 쪽인가 하면 우주 가스 덩어리와 같은 행동을 하는 천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대량의 가스와 먼지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에 날씨가 있다면 이곳은 언제나 흐림입니다. 사실 기존 천문학적 기법으로 은하계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을 제대로 관측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블랙홀의 존재를 의심하는 과학자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궁수자리 A별은 알려진 모든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고요. 상당한 속도로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스와 먼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 주위에는 아주 밝은 강차 권반이 형성됩니다. 이 강차 권반은 블랙홀의 자기장에 의해 강하게 가열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종종 이 물질은 초대질량 블랙홀로 떨어지거나 자기장에 덫에 걸려 잡히면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내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희귀한 현상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초대질량 블랙홀에 의한 대형 천체의 흡수입니다. 그 천체에는 행성 혹은 항성조차도 포함됩니다. 종종 이 천체들은 불안정한 중력장의 치명적인 왜곡에 의해 초대질량 블랙홀의 심연으로 직접 밀려나게 됩니다.
가까이 갈수록 초대질량 블랙홀은 항성이나 행성을 거의 파괴하고 그 외피를 차례로 부수면서 흡수해 나갑니다. 최종적으로 천체의 잔해는 모두 우주 몬스터의 인력에 의해 늘어나 거대한 파스타가 되며 초대질량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스파게티화라고 불리고요. 중력장에서의 강한 이상과 매우 강력한 에너지 방출을 동반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어느 지점에서도 관측되며 우리가 가진 비교적 원시적인 기기에서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과학자들이 스파게티화 현상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초대질량 블랙홀은 옆 은하에서 별을 통째로 흡수했습니다. 그 초대질량 블랙홀은 은하계보다 훨씬 질량이 큰 천체였습니다. 궁수자리 A별이 태양의 400만 배 질량인데 반해 그 블랙홀은 3천만 배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질량이 비교적 적다고 해도 초대질량 블랙홀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스파게티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죠. 과거 대변동. 과학으로서의 천문학이 근대적인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었고 천왕성과 해왕성도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밤하늘에 떠있는 다른 별들도 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이며 독자적인 행성계를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직 아무도 태양계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파 천문학이나 기타 고도의 관측 방법은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기기의 성능이 낮았기 때문에 엄청난 우주 대변동을 놓친 것도 바로 이 시대였다고 현재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19세기 전반 무렵 궁수자리 A별은 엄청난 양의 X선을 방출했습니다. 이때 주위의 분자운을 강하게 비추었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상당히 밝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방출은 대략 1년 반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궁수자리 A별은 전파 대역에서 주위 강차관반은 가시광선 대역에서 격렬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은하액이 먹구름이나 성운으로 덮여있지 않았다면 그 존재는 당시 문명에도 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궁수자리 A별 주변 구름에 포함된 X선 포화도를 조사함으로써 이 오래전에 발생한 대변동의 흔적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대변동의 원인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지만 아마 지난번 파트에서 언급한 스파게티화 현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마치 고대 신화의 이카루스처럼 행성이나 항성이 초대질량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 불행한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진 천체는 초강력 중력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 물질은 스파게티화되어 궁수자리 A별에 흡수되었습니다. 이 일은 가장 먼저 방사선 버스트를 일으켰습니다. 이 정도의 힘으로 중력이 작용하면 물질은 원자를 넘어 미세한 소립자 수준으로 분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천체를 흡수함으로써 궁수자리 A별의 질량 자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증가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질량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그래도 초대질량 블랙홀계의 중력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다시 매우 희귀한 천문현상의 관측에 아주 조금 뒤처진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2세기 전의 버스트가 지금 일어났다면 완벽한 준비를 하고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요. 게다가 우리 행성은 2만 5천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증거로 지구는 탄생 이후 45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주 방사선에 의한 멸균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은하계 초대질량 블랙홀에 달라진 점이 생겨서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설명하고 관측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다음 영상까지 작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만약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